안녕하세요,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약간 하락했죠. 하락한 사이에 다른 암호화폐들 역시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XRP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역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 이 자식 하나 때문에 다 끌려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큰 불만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 초기라서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탈비트 하는 날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모두 이제 탈비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달해드릴 소식은 이제 제가 먼저 어제 잠깐 이제 메인 소식으로 전달해드렸었던 연방준비제도에서 빠른 지불 태스크포스를 위해서 새로운 자문단들을 뽑았는데, 그 기술 제공자 부분에 리플사의 직원이 발탁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또 기쁘게 전달해드렸었죠.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소식을 이제 더해가지고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청자분께서도 이렇게 짚어주신 것인데, 여기에 뽑힌 사람들이 혹은 회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쟁쟁한 곳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비자, 마스터카드, JP모건,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월마트, 타겟 이런 곳들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과 비빌만한 위치에 벌써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뽑혔어요. 여러가지 후보 회사 및 쟁쟁한 인물 가운데서 연방준비제도가 선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목록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리플사 옆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옆에도 이렇게 별표가 붙어 있고, 별표는 at large member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속한 인더스트리에서, 이 사람들이 속한 산업 분야에서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뽑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냥 리플사가 훌륭해서 JP모건이 훌륭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을 모두 대표해서 JP모건이 꼽힌 것이고, 다른 암호화폐들, 프로젝트들을 모든 것을 대표를 해가지고 리플사가 뽑혔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오버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방준비제도에서 보기에 리플사가 최고다, 그래서 리플사를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텔라도 아니고 비트코인 개발자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에요. 이오스는 더더욱 아니고 바로 리플사입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추가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그 라이언 자군 같은 경우는 전에 또 이렇게 자문단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라이언 자군이 속해 있었던 연방준비제도의 패스트 페이먼트 자문단 같은 경우는 해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많이 아쉽죠. 자, 그렇지만 새로이 이렇게 리플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플사에서 연방준비제도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넘어가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팻 틸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JP모건에서 재무 분야에서 매니징 디렉터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행 업무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JP모건에서 매니징 디렉터까지 올라갔으면은 꽤 이제 유능한 분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JP모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은행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기사가 떠가지고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유로피언 의회에서 주관한 모임에 리플사와 스위프트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이 제목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노페이라는 곳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스위프트 대표 같은 경우는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다른 시장과 경쟁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노페이에서 이야기하기를 개방형 은행 시스템과 유럽에서의 은행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5개의 다른 표준이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사의 말잔 델라틴이 이야기하기를 앞선 두 사람과 달리 이 말잔 델라틴 같은 경우는 개방형 은행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은행과 지불이 전부 다 디지털화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금융 네트워크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유로피언 중앙은행은 지금 새로운 지불 기술이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그들이 말한 기한에 맞춰서 발표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유럽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빠를 것이고, 이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반응과 함께 유럽 그 다음은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는 월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보시면 스위프트사 같은 경우는 유로피언 중앙은행에 샤바샤바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리플사의 말잔 델라틴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니네들 리플사의 기술 쓰면은
유로피언 중앙은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줬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 다음에 약간 아쉬운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겁한 스위프트와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실시간 국제 송금을 위한 국제 지불을 위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위프트의 시스템인 GPI, 그리고 유로피언 중앙은행에서 만든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팁스가 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버그, 그리고 스페인 등 여러 나라들의 은행들 역시 이 테스트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 테스트 자체가 그냥 확 뒤집어서 엎어져 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참고로 GPI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엔 XRP 커뮤니티에 겔가트론님께서 이런 글을 또 게시를 해주셨는데, 그 차트를 보여주신 것이죠. 최근에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보라색 선, 이 보라색 선은 마이크로 페이먼트, XRP 개수가 2개 이하일 때 지불이 되는 그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나타낸 그런 수치인데, 갑자기 여기까지 짧게 가다가 미친듯이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에 또 이런 특이한 현상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XRP 뉴스님께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XRP의 지불 정도가 2017년 말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XRP에 관련된 지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불 숫자가 2017년도만큼 올라갔으니까 가격도 2017년도 말처럼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소식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번에 개장하게 되는 거래소입니다. 콜로덱스라는 거래소가 개장하는데, 여기서 XRP를 거래한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뉴욕에서 6월 11일, 12일, 13일, 이 3일 동안 Future of FinTech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티켓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비싼데, 여기에 빵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과연 빵형이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코일에서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코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XRP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채널 등의 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XRP나 그런 다른 암호화폐들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회사죠. 리플사의 전 CTO가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오늘 트윗을 날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중에 하나인 파이어폭스의 시니어 웹 개발자가 코일을 테스트해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이 불려시 같은 브라우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꽤 오랫동안 높은 데서 개발자로서 일을 해왔던 데이비드 와시 코일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려우 브라우저에서 코일이 통합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것만한 호재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약간 애매해지는 게, 이 퓨마 브라우저, 야옹이 브라우저라고 제가 불렀었죠. 그 야옹이 브라우저에서도 코일이 통합될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 이제 한번 지켜봐야겠죠. 뭐 파이어폭스에서 코일을 가져다 쓰겠다 이런 말은 아직 절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이 최상의 경우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도 지금 크롬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또 무섭게 떠오르는 강자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로그레스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남긴 트윗입니다. 이 프로그레스 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시간 지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최근에 프로그레스 소프트, 리플사, 그리고 내셔널 뱅크 오브 쿠웨이트와 함께 쿠웨이트와 요르단으로 실시간 국제 지불을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리플사의 기술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더 나아가서 XRP도, 그리고 XRP 레저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쾌거,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서 또 화제가 되었었던 그 소식, 바로 리플사의 새로운 송금 경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송금 경로에 관한 기사인데요.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한 부분이 이제 좀 읽어볼만 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동에 5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리플의 XRP 및 XRP 사용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했으며, 이는 XRP이 기존 국경 간 송금 방법보다 빠르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투데이스 가젯의 XRP 뉴스에 따르면 중동의 주요 은행들은 리플의 XRP 기술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XRP는 빠르고 효과적이며, 지금 현재 중동에서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은행들은 XRP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는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동에 5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XRP 및 XRP를 사용하게 된다. 이 정말 엄청난 대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사우디 중앙은행 그리고 중동 쪽에 규제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모든 행사에 참가를 하는 등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발표가 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은행가들의 입장에서도 돈을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빨리 나도 XRP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좋은 희망적인 소식 한 가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스위스 내셔널 뱅크에서 주최를 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죠.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최종 보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바로 국제결제은행에서 제너럴 매니저, 이제 두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후덕한 이제 두목 보스라고, 최종 보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국제결제은행에서 오늘 또 생방송으로 컨퍼런스 하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블록체인은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고 금융업계에서 거래를 할 때, 특히 결제를 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제하면은 XRP, 얼마 전 행사에서 이 사람 앞에서 빵영이 또 XRP에 대해서 딱 소개를 했었죠, 멋있게. 그리고 또한 제가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빵영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세계에서 결제를 가장 많이 하는 은행 중에 한 명이 빵영에게 물어보기를, 나 XRP로 우리 은행은 그 남미 쪽 어느 나라였었는데, 그 페루였던지 아니면 콜롬비아였는데 그쪽이었었는데, 그쪽 나라로 결제를 하고 싶은데 XRP 써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고 하죠. 혹시 이제 그 사람이 국제결제은행 관계자는 아니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시간이 좀 지나보면은 저희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무시무시한 양반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빵영과 만난 적도 있고 IMF 총재라든지 세계은행이 밀어주고 있는 리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은행을 연결시킬 수고를 덜어도 되는 것이, 리플사가 이미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딱 얹어가지고 고기 한 점 올려가지고 딱 먹으면 되죠. 이 고기 잘 드시게 생겼어요. 자, 아무튼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이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저는 일단 그냥 나와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오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자동차라면은 이 광고 시청은 기름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